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들이 늘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지난번 마블. 네. 마블을 했었는데요. 지금 보아하니 저희 둘만 신나서 정말 재밌었는데 그 토미님의 우려가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너희 둘만 신난다. 난 모르겠다. 토미님이 얘기하시더니 결국에는 조회수도 마블이 제가 볼 땐 여태 사상 최악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더군요. 네, 올린 지 한 일주일 됐죠 아마? 네, 그런데 아직도 조회수를 보니까 열이 못 넘어가더라고요. 어떻게 섹시하게 한번 찍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신기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인가? 그럴 수 있겠네요. 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그래서 마블 관심 없죠. 아무래도 마블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좀 더 관심 있어 하는 소재, 주제니까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늘 지금 우리가 얘기할 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네요. 또다시 조회수 그렇죠. 이번엔 5회도 안 넘는 거 아닌가. 광고를 좀 많이 해봐야 되겠네요. 그런 우려가 살짝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김용. 김용 선생님. 네. 여기서 말하는 김용은 혹시 또 경제 쪽을 아시는 분들은 세계 은행 총재인 김용 씨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분이 아닌 중국인. 김용. 이분이 얼마 전인 2018년 10월 30일에 슬픈 얘기입니다. 사망을 하셨습니다. 존경스러운 분이신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김용 씨가 쓴 소설을 40대라고 하면 안 읽었으면은 좀 정상적인 청소년 생활을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렇죠. 거의 피하기 어렵죠. 듭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소설을 안 읽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영화로도. 그렇죠. 잠깐 전에 제가 있겠죠. 저희 이제 그 메인 대문 화면 적었지만 임청아 씨께서 주연했던 동방불패. 동방불패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동방불패 이렇게. 동서방불패와 동방불패. 저희 처하고 얘기해도 처가 또 되게 좋아요. 동방불패. 그래요? 어떻게 하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절에 이게 되게 유행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게 뭐랄까 생각지도 못했던 바늘 날리는 거. 거의 미국의 SF도 못 따라가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걸 또 주성치가 또 이제 패러디했잖아요. 그렇죠. 네. 주성치 패러디하면 또 되게 재밌었죠. 네. 참 뭐랄까 그 아시아적인 판타지. 반지의 제왕을 뛰어넘는 엄청난 내용들이었죠, 사실은. 그렇죠. 반지의 제왕보다 더 넓었지, 좁지 않은 세계관을 갖고서. 그럼요. 이게 세계를 접목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김용 선생님의 그 영문으로서 저도 무협지에 처음에 접했는데 너무나도 거대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럼요.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이제 읽었는데 사실은 책을 버스에서 못 읽거든요. 그렇죠, 못 읽죠. 솔직히 막 흔들려 그래서 멀미 날 것 같아서 못 읽거든요. 유일했습니다. 제가 흡입력이란 정말 고려원에서 나온, 옛날엔 고려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쵸. 고려원에서 나온 영문 3부작. 네. 그 당시에는 그 책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읽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도 읽고, 그래서 심지어는 집에 올 때 버스에서 읽었습니다. 유일하게 버스에서 읽을 수 있었던 책입니다. 얼마나 이게 집중을 하면서 읽는지, 이게 버스가 흔들릴 때 내 눈과 책에 있는 글자 같이 흔들려서 전혀 흔들림이 없게 느껴지는 이 느낌. 엄청난 집중력. 네, 그 정도로 집중해서 봤기 때문에 전혀 멀리가 안 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 기억 속에서는 이 책을 그때 사촌형님과 같이 읽었었는데요. 이유는 돈이 없어갖고 그랬습니다. 사촌형님하고 돈을 반 부담해가지고. 저도 빌려서 보는 거로 기억해요. 근데 빌리지 못해가지고 샀는데 반띵해가지고 사고 그걸 갖다 읽는데 형네 집에 자면서 그 책을 딱 들고서 보는 겁니다. 같은 페이지 읽다가 형이 속도가 빠르니까 전 뒤로 가고 둘이서 5시간 동안 책을 들고서 저는 앞쪽 페이지, 형님은 뒤쪽 페이지를 들고서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닌데 그 당시에 미쳐가지고 열심히 읽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 생각 드는데. 지금 보니까 이 김용의 무협 소설이 보니까 대만에선 1000만 부, 중국에선 1억 부가 팔렸대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시네요, 정말. 이 정도면 더나 이분이 이제 녹정기를 끝으로 이제 절필을 하긴 했었거든요. 녹정기도 정말 대단하죠. 그렇죠.
뭐 사실은 이분의 그 어쨌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3부작 사조영전, 신조협력, 의청조령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그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 많은 남자들의 로망을 불태웠던. 그쵸. 네, 뭐 곽정, 정무기, 뭐랬던 뭐 동사소독. 네, 그리고 또 뭐 황계 뭐 그런 이제 그쵸. 그 중에서 또 그게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 고수들 6명인가가 무슨 화산 뭐에서 화산 농검. 그렇지. 거기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위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세계관이 생기는 거죠. 뭐랄까 반제장의 세계관이 생겼다면은 이제 김용의 세계관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뭐랄까 송나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청나라 말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중국 역사를 관통하는 뭐라의 사실 깡패 집단이죠. 무협세계라든가 그들의 그 판타지적인 그렇죠. 그 세계관인데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와 뭐 민족을 뛰어넘어가지고 막 뛰어노는 그 이야기들이 그렇죠. 대단하죠. 진짜 놀라웠어요. 네. 전 그 책을 볼 때 그 사조영전에서였죠. 네. 또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맨 마지막까지 보고 나서 다시 돌아보니까 김용 선생님의 그 뭐랄까 필차 이런 것들 변했더만요. 처음에는 내용이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사조영전 초기에 쓰신 거라. 근데 뒤에 가서 한 의천도령까지 다시 돌아 소강을 읽고 보니까 옛날 구도가 참 단순했구나. 그래요? 그래서 다시 읽다가 못 읽었습니다. 재미가 없어. 물론 저는 어쨌든 이 고려원에 나왔던 이 3부작 읽고 그 다음에는 뭐 청룡팔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쫙 녹종기 다 읽긴 읽었어요. 그렇죠. 정말 재밌다 그러면서 막 정말 재밌죠. 그때 그런가 도서대여점에서 막 봤다 생각해보니까 도서대여점 돌아다니면서 도서대여점 청룡팔부다 그래가지고 빌리고 막 그런 식으로 봤었네 생각해보니까. 도서대여점도 정말 많이 비워왔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는 진짜 여기저기 없는 데가 없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다 사라져버리고. 돌아 보니까 이 영문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 정식 판권이 되지 않아서 됐던 건데 800만 문안 팔렸대네. 그렇죠. 사람들이 뭐 눈을 왜 버옇게 하고 봤으니까. 저희 집에도 있었는데 형님네 집에 가 있다가 뭐랄까 저희 큰어머님께서 이 새끼 공부는 안 하고 몇 천만 버는구나 다 불질러 버렸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제 뭐랄까요 남학생들을 다 망가뜨리는 이제 주요 요인 중에 하나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고려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그 영문 시리즈도 그렇지만 옛날에 그 정비석에 손잡은법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소설 손잡은법. 네. 정비석 씨면 정말 옛날 사람인데. 그 정비석 씨가 그 자유부인인가 그걸로 유명한. 자유부인? 네, 제목은 들어본 건데. 네, 그게 이제 영화나 뭔가. 소설인데 굳이 얘기하면은 이제 그 채털리 부인의 사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이제 한국어판인 거죠. 그런 게 다 있었군요. 그래서 그걸로 되게 그 통속 소설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네, 그분이 그런 다음에 나중에 손자법법 소설 되게 재밌어. 손자법법 2권짜리가 3권짜리인가 그런데 그 손자법법의 그 손자가 그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했는지 이 내용이라서 그것도 엄청나게 재미있긴 재미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사조영 신조협력 의청조령기 중에 뭐가 제일 재밌어요? 역시 내용은 이제 처음 접했던 사조영전이 되게 충격적이고 재밌었는데 마지막에 가보니까 맨 마지막 의천도령기가 역시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끝나고 나서 사실은 다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나왔던 그 천룡팔부가 천룡팔부가 되게 좀 엮여가지고 기억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한 가지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인데 비극으로 끝나죠. 비극으로 끝나는데 이제 그 개방이라고 그 거지 때죠 사실은 거지 집단의 그 이야기가 마지막에 비극으로 끝나는데 그때 막 슬퍼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되게 그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조영전 그러니까 곽정하고 황룡이 나오는데 곽정이 되게 우유부단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유부단하죠. 네, 늘 이제 답답하고 황룡이 오히려 남자여야 되는데 황룡이 여자라서 오히려 뒤에서 이제 보좌를 해주는 그런. 사실 온다 신드롬을 이제 끝까지 몰려붙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여자애가 뭔가 착한 남자가 뭐 만들어낸다 뭐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결국에는 징기스칸하고 연구시킨 건 정말 대단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징기스칸의 부하로서 전 세계 정벌에 침략에 앞잡이로 뛰어다녔다는 거 내용 보면서 제 친구들 중에도 그래서 혹시 그런 분 없었습니까? 자기도 판타지 소설이나 무협지 쓰겠다고. 제 친구 중에는 만화는 있었는데 무협 소설은 없었어요. 쓰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결국은 못 쓰고서 다른 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잘 나가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홍칠공, 왕중야, 구양봉, 구천인, 양강, 네. 그렇죠. 이런 6명. 그 중에 이네요. 지나가 보니까 가장 매력적인 건 나쁜 놈으로 나온 놈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악인으로 나온 사람이 오히려 더 매력적이었고, 그 후에 개별편으로 영화는 아니고 소설책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 김용수 씨가 아니고 다른 거 있었는데, 지금 악인으로 나온 걔가 제일 매력적으로 소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나쁜 놈이니까 어떻게 나쁜 놈이 돼가는가. 그거에 대해서 묘사할 게 좀 많지 않겠습니까? 착한 놈은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착한 놈이 되니까 뭐 단편적인데, 그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요동이 있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나쁜 놈을 변했다. 네, 그런 얘기를 가면서 뭐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신조협녀가 양과. 답답했죠 이거. 네. 근데 양과가 사실은 가장 무술 실력이 뛰어나지 않나요? 독보국엄 얘기 나오면서. 장무기보다 오히려 얘가 사실은 더 뛰어난 애 아닌가요? 그렇죠. 훨씬 뛰어나죠. 그렇죠. 원래 양가가 최고죠. 능력으로서는 사실은. 근데 뭐 팔도 없고 되게 좀 독보국엄인데 독보국엄도 어떻게 된 건지.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많은 그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건 역시 장무기. 그렇죠. 장무기. 그쵸? 온달신 들어오는 끝까지 밀어올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쁜 아내와 함께 자기는 바보지만 뭔가 이제 항상 말씀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뭔가 사람들이 희망을 줘야 된다. 그렇죠. 그 장무기야말로 희망의 그렇죠. 감정이입 제대로 하는 그렇죠. 캐릭터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부인을 잘 만나면 성공할 수 있어. 뭐 그렇죠.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뭐랄까 신조협녀나 의천도령이 같은 경우는 좀 얘는 다르죠. 뭐 부인 잘 만나 되는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꼬여가지고 뭐 팔도 잃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의총도령기를 또 재밌는 게 장무기도 장무기지만 나는 그 사파 뭐죠 사파 이름이? 사파. 네. 사파라 하시면 그림? 아니 작품 내에서 정파와 사파가 있잖아요. 네, 사파. 원래 얘가 장무기가 정파와 사파의 중간에 속한 놈이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렇죠. 장봉삼 태국검한테 배우잖아요, 사실은. 어떤 거 있을 때 왜 의천도령기에서 보면 어떤 누구랑 무술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을 쓰지 않겠다. 알고 있던 사파기를 쓰지 않겠다. 그래서 장봉삼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보여줄 테니 이걸 한 다음에 네가 이걸로 쟤랑 싸워라. 기억 안 나요? 저기 되게 이상적이거든요. 이렇게 그걸 보여줘요. 보여줬더니 물어봐요. 장무기한테 얼마큼 기억을 하느냐. 한 80% 정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100%를 다 이해를 못했으니 했구나.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보여주겠다. 또 이제 보여줬더니 이제 얼마큼 기억하느냐. 이제 30%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그래서 다시 한번 딱 보여주니까 이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너가 때가 됐구나. 싸워라. 그런 거. 그런 분 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오히려 그래서 자유로워야 오히려 얼매이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네. 열혈강호라고 만화책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의 이제 원작이죠 이게. 네. 실질적으로 이게 의청도령기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성장 스토리잖아요. 성장 스토리죠. 확장이나 이런 거는 전형적인 성장 스토리라고 좀 하긴 뭐하지만 장무기는 정말 전형적인 성장 스토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사파가 장무기를 키운 의붓아빠가 사파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피 빨아먹는 인간도 있고 막 나오잖아요. 피 빨아먹는 게 되게 빨라가지고 걔가 무슨 이유 때문에 피를 빨아먹어야지 되는 그런 사연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드래곤볼의 실질적인 그렇죠. 드래곤볼의 이게 시작점일 수 있겠네요. 왜냐면 일본 애니메이션이 전부 다 드래곤볼 이후로 다 성장 스토리로 얘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드래곤볼의 전형적인 성장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네. 조그마한 동네 점점점 더 거대한 악을 만나면서 걔를 통해서 내가 내공이 점점점 늘어가면서. 그러네. 의천도령기 맨 마지막에 국가 간 싸움으로 끝이 나니까. 그러니까 의천도령기가 전형적인 성장 스토리로 장무기가 점점점 기인을 만나고 비급을 만나고 그러면서 내공이 쌓이고 뭐 이런 점점 대단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의청도령기가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온갖 만화들의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스토리를 시작된 먼저 보여준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반지의제왕보다 훨씬 더 이게 좀 짜임새가 있네요. 반지의제왕은 그냥 무조건 이기는 건데. 그렇죠. 옛날에 반지의제왕은 그렇게 치면 더구나 또 반지의제왕이 읽는 것도 쉽지 않아요. 두꺼운가요? 제가 읽어보질 않았고. 두껍기도 두껍지만요. 읽는 게 그렇게 재밌지 않아요, 반지의제왕.
엄청 그 만연체 있죠, 만연체. 문장 안 끊어지는 거. 그냥 번역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이 김용의 이 책은 전부 다 몰입도가 장난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이거 지겹지가 않나? 보면 안 됩니다. 보면은 이거 뭐 학생 때 많이 보는데 학생 때 보면은 인생을 이제 망가뜨릴 수 있는. 네. 엊그저께 언젠가 제 처가 학교 가서 듣고 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여자애들은 뭐라고 하지? 팬클럽에 빠지면 안 되고 가수 팬클럽에, 남자애들은 무협지를 못 보게 해야 된다고. 그 엄마들끼리 하는 얘기라고. 그거는 옛날 얘기지. 그런가요? 지금은 또 남자들은 게임해요 지금은. 무협지가 아니에요. 저희 시골이라서 그런가 보네요. 왜 시골에도 컴퓨터가 있잖아. 그렇게 합니다. 저희 컴퓨터 있고 PC방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자애들은 무협지가 아니에요. 다 게임입니다. 게임. 뭐 요즘 같은 게 배틀로얄이라든가 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빠져있지. 요즘 무협지에 빠져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무협지는 차라리 하면은 국어할 때 책 읽기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은데 진짜 배틀로얄은 그거는 무슨 효과가 있을지. 왜 배틀로얄을 하면 그만큼 사물을 빨리 보고 상대방의 그 적인지 아닌지도 알아야 되고 얼마나 이 민첩성이 빨라져요. 민첩성, 공간 지각 능력 또 배틀로얄이나 이런 것들은 모르시는구나. 같은 팀끼리 컴퓨터로 다 얘기하면서 그거 해요. 사소히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같은 팀끼리 서로 그 스카이프 그런 걸 통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해요. 그 보시면 왜 뭐 멋지네요. 그 스포츠 채널에서 게임 같은 거 하면 같은 팀끼리는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진짜 걔도 그렇게 해요. 야야 저기 찾아봐 막 이러면서 내가 일로 갈게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한다니까요. 같은 팀끼리는. 그 애들이 그 사회성이 얼마나 넘어가시는데 돈독해지고. 돈독해지는군요. 그럼요. 같은 클랜이잖아, 클랜. 그렇죠, 클랜. 네. 부족이구나. 그렇죠. 하여튼 참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정신세계 또는 이제 사회 문화를 훑고 가는 이제 문화 요소들이 달랐던 것 같은데, 김용 선생님의 이 명작들, 또 영화들이, 그 명작을 바탕으로 한 영화들, 또 만화책들 이런 것들이 저희 세대를 좀 많이 훑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분이 쓴 소설들이 거의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쵸. 실제로 중국 드라마는 거의 대부분 이 의청드럼기나 이런 거를 통해서 나와 있고, 영화 같은 경우도 홍콩 영화 전성기 때가 다 김용 소설이잖아요. 의청드럼기도 이제 이연거 이제 주인공으로 해서 이연거 많이 1, 2부로 이제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1부는 재밌고 2부는 폭망했고 그렇게 동방불패. 네, 동방불패도 실질적으로 다 이것도 소호강호 같은 경우는 소호강호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거는 거의 그 명작 걸작으로 현재 취급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청드럼기나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황당무계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소호강호는 그런 그게 안 나오거든요. 장품 나고 이런 거보다는 정말 그 정교하게 칼싸움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사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소호강호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장 그 홍콩 무술 영화 중에서 현실성 있고 작품성 높은 영화로 평가를 받는 거라고 있거든요. 네. 아마 중국이 좀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습니다만 좀 자유화되고 발전하면은 이게 문화 세계에서 큰 자산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노력 같은 것들이. 한 명의 천재가 그 후에 사회에 남길 수 있는 되게 큰 천재죠. 천재 남길 수 있는 큰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 돌킨이 만들었던 돌킨이 사실상 만들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 또 하나의 엘프의 세상, 그리고 사실상 지금 서구권 사회에 거대한 자산이 되어 있다면 김용 씨의 이 저작 세계, 그러니까 만든 이 사람이 만든 세계관 이런 것들이 큰 자산이지 않을까, 중국이. 그러니까 일본은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국, 한국은 이 무협이라는 게 거대한 장르인 거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판타지 세계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쪽의 판타지가 그래서 사실은 그 유럽 이런 서양의 판타지랑 그래서 다르잖아요. 걔들은 엘프가 나오고 이러지만 우리는 뭐 장풍 쓰고 뭐 이런 판타지로 사실 좀 걔네는 어떻게 보면 바뀌었잖아요. 인종론이죠.
뭐 타고난 인종이 다른 거야. 너는 거인조, 네네네. 너는 뭐 요정조. 그래갖고 진짜 그러네. 인종론인데 저희는 배워갖고 할 수 있다. 그렇죠. 뭐 가서 뭐라도 먹으면 좀 나가지고. 뭐 귀인을 만나면. 귀인을 만나서 배워가지고 발전하고. 그렇죠. 배워서 노력하면 결과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여기 타고나는 그렇죠. 거. 엘프에서 못 바뀐다. 바뀌기도 그렇죠. 하죠. 근데 쉽지 않고. 좀 사회문화적인 게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네. 인종론이나 그런 과학에서 나왔던 그 부분. 우리는 또 이렇게 뭐 발전해오는 그 문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판타지도 거의 무협과 연결된 판타지가 우리나라는 인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묵향이 가장 큰 인기를 얻지 않았나 생각해요. 묵향 혹시 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옛날 좀 읽어보거든요. 네, 묵향 같은 경우가 그 작가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지 왜 더 이상 안 썼는지는 물론 더 쓸 건 없긴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게 보면 과거로 갔다가 사실은 과거로 갔다가 또 그게 또 중세에 있는 사람도 만나고 그러잖아요. 서양을 만나고 그래서 다시 현대로 왔다가 되게 좀 복잡하게 마지막에 하다가 아마 돈이 풀지를 못해서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중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이런 지금 웹툰 같은 것들도 그런 판타지들은 거의 무협 그런 내용들이 차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세계관을 끊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 김용이라는 분이 만든 이 거대한 세계관을 어떻게 보면 이런 벗어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 동아시아 쪽은 결국에는 뭔가 새로운 게 또 나오면 좋겠는데 당장은 결국에는 뭐 새로운 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세계관에서 도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아니 뭐 아미파라든가 뭐 태국권 이런 거 그렇죠.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그러니까 이미 이 김용 소설에서 다 이미 모든 그 8대 문파 뭐 그냥 끝나버린 거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어쨌든 뭐 인물이 나오는 거지 뭐 새로운 뭐 파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쵸. 아무리 나온다 하더라도. 네. 돌킴 얘기 속에서 뭐 거인하고 아니면 그쵸, 뭐 드워프 뭐 엘프라든가 뭐 어쨌든 다크 엘프 뭐 나와서 다 나온 게 결과적으로는 그 안에서 어쨌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이미 세계관이 확정돼 버렸으니까. 생각해보면 참 좁네요. 새롭게 뭔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나온다고 하지만 나오질 않네요 잘. 네, 벗어나기는 어쨌든 사람들이 익숙한 거를 또 쉽게 잘 안 벗어나죠. 쉽지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죠.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해봤자 예. 동서양 만나는 정도. 네. 여기 나와 있는 뭐 십자 내공인 인간이 저 중세로 가서 뭐 이 검술하는 인간 만나서 좀 서로 간에 너는 외공이냐 나는 내공이다 뭐 이러면서 그 참 서양은 외공이잖아요 외공. 그쵸. 자, 이 동양은 내공이고 사실 그렇잖아요. 식갑자를 쌓기 위해서는 몇 년에 뭐 이런 거를 그렇죠. 써야 된다. 보이지 않는. 네, 그래서 실제로 외공이 너무 강해서 내공으로도 저걸 쉽게 깨지를 못하는구나 뭐 이런 내용 나잖아요 보면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김용희 소설가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에 최근에 좀 보니까 김용 소설을 다시 읽는다는 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김용 소설만 읽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계속해서 김용 소설 최소한 영문 3부작이라도 다시 읽어야지 마음만 먹고 있었거든요. 도서관 갔었을 때도 있다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읽어야지라고 했었는데 조만간 한번 김용 소설을 다시 한번 추억 삼아서 근 20년 됐겠네요 소설로는. 그렇겠네요. 읽은 지가. 네. 일본에는 없습니까? 이런 판타지를 만들어낸 게?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일본. 그 일본은 딱히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느낌이. 은하운전 외에는 없는 건가요? 걔네들은 근데 추리소설 쪽으로 발전돼 있잖아요. 추리소설 쪽으로? 그렇잖아요. 걔네들은. 아니면 있는데 우리나라의 번역이 좀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이미 충분히 그 무협지 쪽은 워낙 짱짱하게 팬도 있고 그래서 번역해봤자 돈이 안 되지 않나라고 해서 출판사가 번역 안 하는 걸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본 소설 번역되는 거 거의 7, 80%는 추리소설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워낙 그쪽이 걔네들은 발달이 있으니까. 네.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네. 그렇겠네요. 네. 그렇게 치면 어쨌든 오늘은 우리 그 김용 작가님의 참 잠시 경건한 마음을 인생의 작가로서 이제 우리의 사춘기를 풍요롭게 해주셨더니 작가님 안경이 두꺼웠습니다. 찻속에서 저도 찻속에서 봤던 기억도 나고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정말 찻속에서 봤으니 얼마나 눈이 나빠지겠어요. 맞습니다.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책을 봤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김용 씨가 그 소설가가 사망한 걸 기회로 해서 오늘은 그 김용 작가님의 그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둘이만 신나고 아무도 안 듣는 그런 또 방송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들긴 하지만 예. 뭐 어쩌겠어, 이미 우린 다 방송 끊었는데 들으실 분은 열심히 들으시고 아까 늘 얘기 드린 것처럼 댓글이라도 좀 남겨주시면 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서 우리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